오늘 설명드릴 작품은 메타 건축의 언더스탠드 애비뉴입니다. 성수동의 새로운 명소에다가 공사장 그 중간에 116개의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어떤 건축 공간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건축물의 방식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건축이 구조와 공간과 스킨과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건축의 공간과 형태와 스킨과 컬러가 하나의 어떤 모듈화가 돼 가지고 그 모듈을 쌓는 방식에 의해서 건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들어진 과정이 굉장히 새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축주를 통해 가지고 건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상생의 어떤 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얘가 성동구가 있기 때문에 성동구청, 그다음에 민간인 신한은행, 그리고 다른 기업들, 그리고 건축가, 이런 그 협력 속에서 그 거리 자체가 굉장히 그 젊은이들을 위한 핫한 트렌드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한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의 지원센터가 되기도 하고, 그 서울숲을 왔다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휴게의 공간이 되기도 하면서 성동구의 굉장히 젊은이의 핫한 플레이스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축을 만들어가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의 어떤 체계가 아니고 상생의 체계, 민과 관과 기업과 건축가가 이렇게 상생이 돼서 만들어 나가는 구조가 굉장히 색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더스탠드 애비뉴는 아마 지금 시간이 지나도 굉장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듈러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만들어 놓은 구조에 의해서 딱 세팅된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이 컨테이너 박스를 또 움직이게 되고 외부 공간을 만들다 보면 젊은이들이 각각의 어떤 아이디어와 이벤트와 그리고 기획의 의도들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살아있는 젊음의 장소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메타건축의 건축가 우의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프로젝트는 언더스탠드 애비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뚝섬의 서울숲과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전체 사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아래쪽이 성수동의 도시블록이고요. 저 위쪽에 서울숲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지하철 서울숲역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을 나오자마자 서울숲으로 가는 폭 30m의 길이 150m 정도의 아주 이상한 장방형의 땅이고요. 이 땅을 걷는 동간에 매개가 일어나고 전이가 일어나고 완충이 일어나고, 이렇게 매개와 전이와 완충이 벌어질 수 있는, 걷는 동안에.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비커밍 플레이스라는 말도 제가 가끔 하는데요. 과정의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변형이 되면서 사용하면서 장기적 관찰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는, 근데 그 바뀌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그걸 꼭 건축가가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필요할 때 증가를 하고 무엇인가 불편할 때 제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모두 건축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비커밍 플레이스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버려진 땅에 이 건축주가 재밌는 제안을 했어요. 땅의 주인은 성동구입니다. 그럼 성동구에서 이런 제안을 하죠. 이 땅에다가 내가 내 돈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공간을 활용을 할 테니 당신은 땅을 쓰는 것을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곳을 굉장히 멋진 사회적 기업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땅을 사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이러한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을 만들어서 현재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가고 있어요. 5년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제게 의뢰했을 때는 5년간의 한시적인 건축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한시적인 건축이기 때문에 제가 컨테이너를 제안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왜 한시적이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옆에 상업용지 2개가 있고요. 둘 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완성이 되면은 이 부분들은 당연히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5년간의 전제가 있었고요. 컨테이너 하면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컨테이너를 사용한 이유는 이 새로운 자원의 재해석이었습니다. 이 산업 여건으로
태평양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제 기능을 잃은 컨테이너가 문화를 담보로 하는 사회적인 재활용이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저한테는 이게 반드시 해상 컨테이너를 중고를 쓰는 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고백하자면은 생각보다는 많은 중고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이 컨테이너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이 컨테이너가 한 9평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인간의 일상을 9평 단위로 모듈화하면은 컨테이너가 되게 저렴하겠죠. 근데 우리는 욕망이 있습니다. 외부에는 컨테이너처럼 보이고 싶지만 내부를 확장을 해서 큰 공간을 쓰고 싶은 거죠.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는 벽식 구조예요. 골강판이라고 하는 이 철판이 구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벽체를 뜯어내는 순간 굉장히 많은 구조 보강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반 신축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히 어떤 거를 지칭하기 좀 곤란하고, 서울시에도 꽤 여러 군데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에는 실제 컨테이너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컨테이너를 설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 저거 컨테이너 아니야? 싶은 거는 다들 모듈러라고 부르는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신축 건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저 자신한테는 잘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열심히 설득을 하고 구조적인 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 지금 여기에는 눈으로 볼 때에는 약 120개 분량의 컨테이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0개 정도는 실제로 중고 컨테이너를 썼는데 이 대공간을 만들어내는 60개 정도의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거는 실제 컨테이너가 아니고 모듈러라고 부르는 신축 건물입니다. 그게 끝내 제 마음속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으로 남곤 있습니다. 언더스탠드 애비뉴는 총 7가지의 스탠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가나 청소년,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그러한 7개의 스탠드가 있는데 언더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낮은 자세에서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뜻으로 이 사회적 기업인 이 건축주께서 언더스탠드 애비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